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네. 많이 하는 범죄 중 하나가 이 딥페이크 좀 하지 마라. 단순히 학교폭력 신고로 하냐? 그렇지 않아요. 이거 형사사건이에요. 이게 정말 형사 범죄로 돼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피디님, 네.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어떤 범죄 좀 봐요? 딥페이크. 그렇죠. 딥페이크. 오늘 주제는 예전에 한번 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올렸던 것 같긴 한데 이 딥페이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은 제가 강의도 가거든요. 네. 애들 대상으로 교육도 가요. 중학교 뭐 이런 애들을 많이 가는데 부산 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강의인데 거기서 요즘 제일 강조하는 범죄들 중에 하나가 이 딥페이크가 있어요.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네. 많이 하는 범죄 중 하나가 도박도 있고요. 인터넷 도박. 인터넷 도박인데 쉽게 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실질적인 도박이랑 똑같거든. 어른들이 하는 도박. 왜냐하면 도박하기가 너무 쉬워요. 그리고 그 수익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1,000원, 10,000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놀랍게도 마약도 있습니다. 너무나 쉽게 구해요.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나 하게 된다면 그걸 퍼뜨리는 경우도 많고. 그리고 이 딥페이크, 성범죄 관련들. 성범죄 관련해서는 뭐 딥페이크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불법 촬영이 많았죠. 왜냐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되게 성능이 좋잖아요.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몰래 찍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딥페이크가 너무 큰 문제예요. 최근에 뉴스를 봐도 요즘 또 그게 많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딥페이크 좀 하지 마라 라는 측면에서 좀 찍게 됐어요. 딥페이크 되게 만들기 쉽거든요. 솔직히 어플 하나만 있으면 돼요. 뭐가 필요하냐면은 피해자들의 사진. 근데 사진 너무 구하기 쉽잖아요. 뭐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대방 얼굴을 너무 구하기 쉬운데 거기서 얼굴만 이렇게 빼서 합성을 하는 거죠. 예전처럼 무슨 코딩을 통해서 내가 기술이 있어야 이걸 합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합성이 돼요.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이 이것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. 단체 대화방이 있어요. 그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만들었다 올려요. 유포죠. 유포인 거예요. 이거는 보통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단톡방에 있는 아이들이 또 누군가는 나도 만들어 볼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.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. 보통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적발이 되는 거예요. 신고를 누군가가 하죠. 왜냐면은 거기 있는 아이들이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방이 아니에요.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방이었으면 그건 진짜 큰 범죄죠. 근데 뭐 자기들끼리 놀던 방이나 이렇게 있는 방에 누군가가 올리죠. 그러면은 몇 명은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몇 명은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몇 명은 이거를 피해 학생한테 알려요. 그러면서 이제 적발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피해 학생들은 이 방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솔직히 자료가 없어요. 그러면 통으로 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. 단순히 학교폭력 신고로 하냐? 그렇지 않아요. 이거 형사사건이에요. 바로 형사 고소됩니다. 그리고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요,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무슨 경찰서 있죠. 네. 작은 경찰서, 뭐 각 구마다 경찰서가 있잖아요. 그런 데서 하지 않아요. 경찰청에서 해요. 멀리 가야 그 정도 멀리 간다는 문제가 아니고요. 사건의 되게 크다. 그거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이걸 하는 아이들이 보통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? 남학생 같은 경우에. 1, 2. 고등학생은 잘 하지 않아요. 정말요? 중학교 2학년, 3학년이 많이 합니다. 그때가 제일 성적 호기심이 많고요. 그리고 분간이 잘 안 되는 때예요. 이게 정말 형사 범죄로 돼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차라리 고등학교까지 가면요,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어요. 아, 큰일 날 수 있다. 이거 형사 범죄다. 근데 그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죠. 그 친구들이 여기에 대한 감이 없어요. 단순히 놀이로 생각을 해. 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웃기지. 야, 신기하지 않냐? 그 정도 이제 인식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막 터져가지고 이때 부모님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때의 이 부모님들이 절망이라는 거는, 왜냐면 지금 단순히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뉴스까지 이렇게 전부 다 뜬단 말이에요. 예전 N번방 사건 이후로 이런 유형의 범죄들, 단체 대화방에서 그 실질이 들어가면 좀 다르겠죠. 그 사람들은 진짜 진정 성인들이 범죄를 너무나 악독한 범죄를 일으킨 것들이고, 이 아이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분간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합성,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 것, 분명히 그 실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형식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 조사 과정도 동일하다는 겁니다. 그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사건이 터지면 어떡합니까?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이거는 세 가지를 무조건 다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첫째, 학교폭력 신고 들어가겠죠.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경찰로 무조건 신고합니다. 이거 다른 범죄 같은 학교폭력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피해 학생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경찰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된 결과예요. 학교폭력 마무리하고 형사사건, 그럼 나중에 검찰에서 이거 간단히 안 끝내거든요. 나이에 따라서는 일반 사건으로 형사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잘
잘 돼서 소년보호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민사까지, 이거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.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는 전학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. 왜냐면은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학교 내에서 생활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 1차 학폭 처분에서는 뭐 전학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다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,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좀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고요.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 사건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학생이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. 그리고 혹여나 여기에 연루가 됐다면은 그때는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을 잘 처리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절대 하지 않으시되, 만약 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하셔가지고, 이 대응이라는 게 뭐 내 죄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, 이거는 결국 피해자 측과의 제대로 된 사과가 우선 돼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이후 절차에서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, 그게 결국은 처분의 수위를 낮추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들이에요.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, 딥페이크 이런 범죄에 만약 연루되셨다면 꼭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.